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간의 무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토는 무성할 무자에서 생긴 글자로서 만물이 더욱 아름답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풍요롭고 큰 산을 의미하고요. 하늘에서는 안개, 노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양토, 큰 대지, 큰 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토는요, 태산처럼 믿음직스럽고 묵묵하고 언행이 신중함은 물론 온유하고 아량이 넓고 후덕한 어떤 성정을 가진 그런 일간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은 너무 이제 고지식하고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인정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속을 알 수 없는 좀 너무 과묵한 이런 약간의 단점도 보일 수 있겠죠.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토의 성정 자체가 포옹하는 성정이에요. 안아주고 포옹하고 끌어안는 성정이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토는요, 간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무토기 간목을 만나게 되면 쓸모가 있는 땅으로 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토 자체가 아주 큰 산이거든요. 그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다면 어떨까요? 나대지겠죠? 그냥 민둥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목이 나타나 준다 그러면 산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되고 어떤 숨을 쉬는 산이 된다라고 하죠. 쓸모 있는 산. 그냥 민둥산이었다가 관광지가 되듯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토가 간목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조화가 잘 맞겠죠. 모토가 을목을 만나게 되면 큰 산에 아주 작은 화초가 있는 꼴이에요. 그럼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모토는 을목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겠죠. 좀 떨어지는 만족감을 느낄 거고, 모양새 자체도 썩 이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토가 을목을 만나는 건 약간의 숨통은 트일 수는 있겠지만, 쓸모가 많이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을 만나면 어떨까요? 해바라기 하듯이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게 되고 힘이 없던 그런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겠죠. 모토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임수라든가 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막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수만 도와준다 하면 모토가 병화를 만나는 건 금상첨화입니다. 모토가 정화를 만나게 되면 이 산에 있는 어떤 촛불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정화를 열로 본다 그러면 이 모토는 산에 열이 있으면 화산이죠. 화산, 휴화산, 활화산 이런 화산 있잖아요. 폭발하기 예보 직전에 어떤 화산. 그래서 이 무토와 정화가 같이 있을 때는 수의 어떤 희가 있어야지만 써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되게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화산산에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그냥 서울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되게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토가 정화를 만나는 건 썩 예쁜 구조는 아닙니다. 단 수의 조화가 있을 때에는 잘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모토를 만나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에요. 산이 또 다른 산을 만났다. 그냥 산이 빽빽하다,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 일간이 모토 운이 오게 되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갑갑하게 돼요. 그래서 무토가 무토를 만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이럴 때는 간목의 희가 있어야지만 좋겠습니다. 무토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기토는 어때요? 무토가 좋아하는 간목을 합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간목이 꼭 필요로 하는 무토가 꼭 필요로 하는 간목을 합해버리는 기운을 하기 때문에
모토와 기토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서로 간에 잘 바란스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토는 큰 산이고 기토는 그 전답이에요. 전답. 그럼 바꿔 말하면 큰 산 속에 있는 화전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토는 잔머리를 쓰는 그런 성정이고 모토는 잔머리를 쓸 줄 몰라요. 그래서 두 모토와 기토가 만나면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한쪽을 좀 이용해 먹는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듬어 준다든가 이런 정도지 서로 이렇게 조화롭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준비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할 수 있어요. 모토가 경금을 만나면 땅속에 있는 원석을 캐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계산해 보려고 하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모토와 경금이 조화가 어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돌산이 돼 버릴 수 있어요. 돌산. 그러니까 모토와 경금은 어떤 오행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조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짓들, 산에서 돌을 캐는 짓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 신금 역시 모토를 만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매금되는 걸 싫어하는 게 신금이거든요. 그리고 모토는 신금을 잘 못 다뤄요. 이렇게 좀 살살 다루어지고 좀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줘야 하는데 모토는 확 쓸어버리기 때문에 덮쳐버린다고 하죠. 감춰버리고 이래서 어떤 왜곡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잘못했을 때는 구설수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토가 신금을 만나는 것도 그닥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드디어 할 일이 생겼어요. 모토는 큰 산이잖아요. 임수는 큰 바다예요. 그러면 둘의 조화가 어떨까요? 큰 산과 큰 바다.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모토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경관이 좋아지고 내 모습이 조금 좀 밝아지고 나를 치장하게 되고 내가 좀 어떤 힘이 생기고 이게 좀 으쌰으쌰 되는 그런 힘 있잖아요. 그런 힘도 생길 수 있고요. 뽀대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임수를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토가 계수를 만나게 되면 그 산 위에 있는 운무라고 아시죠?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시야가 가려져 있는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여 이러지만 실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계수를 만나게 되면 헛된 꿈, 잘못된 생각 그리고 허황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 이제 조열할 때 화가 치열할 때 이럴 때 이제 계수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토가 계수를 만나는 것도 역시 그닥 썩 예쁜 구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토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주 큰 산,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어떤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모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기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